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7월 7일 새벽입니다. 저는 동인 조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복음 말씀을 봉독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해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셨다. 그때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 술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르셨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에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이르시어 피리를 부는 이들과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물러들 가거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시어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저는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최근의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지요. 이것은 이분이 두산 에너빌러티라는 원전 관련 기업에서 지금 근무를 하셨던가 하여튼 그런데 그런 분을 이제 산업부 장관 지명했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원전을 지난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긍정적으로 살리겠다 하는 신호로 읽혀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김정관 후보자가 그 관련 회사인 두산 에너빌러티 주식을 상당량을 소유를 하고 계시는 걸로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처분을 할 것인지 이게 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켜볼 일이고요. 물론 뭐 훌륭하신 분으로 평가됩니다만 다만 한 가지 본인께서 1998년도에 폐렴으로 인하여 병역을 면제를 받으셨더라고요. 아니요, 다시 고칩니다. 폐렴이 아니라 폐결핵이요. 폐결핵. 폐결핵이라고 하는 질환으로 그
98년이라고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인데 병역을 면제받는 확률이 과연 몇 프로나 되는지, 그 안에 들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일단은 그렇다고 평가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 장남분도 병역을 면제를 받으셨어요. 근데 병역 면제 사유가 참 좀 독특합니다. 에, 고등학교 중퇴학력자라고 해서 이제 병역 판정을 받으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인가 이런 것으로 판정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장기 대기에 의한 병역 면제 판정을 또 받아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학부의 최고의 공직자로서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라고 할 수 있는 행정고시를 거치셔서 그 기획재정부에 관료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일단 폐결핵으로 병역 면제를 받으셨고요. 그 아드님이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셨나 봐요. 뭐 그랬다 치고요. 그랬는데 저학력으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 그 현역 판정을 못 받았나 보죠. 뭐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것도 아니고 장기 대기하였다는 이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거 일반 국민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좀 글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싶네요. 그렇고요. 지난 6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그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그 호국 보훈 관련 그 보훈 대상자분들과 그 유가족들 뭐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하셔서 그 어떤 그 위로의 행사, 그 격려의 말씀 뭐 이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 그런 것은 뭐 일상적인 업무이고 그나마 그런 다행스러운 이런 행보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민석 이제 총리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김민석 총리가 결국 임명이 되었지요. 본인 스스로도 흠결이 많다,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결국은 총리가 되셨어요. 글쎄요, 하여튼 유감입니다. 뭐 과정이 어쨌든 총리로 이제 정식으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본인께서도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셨다면 그런 잘못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국무총리라고 하는 아주 막중한 그 직책을 성실하고 정의롭게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참 문제 많죠. 말 많아요. 특활비, 특별활동비의 준말이겠죠. 특별활동이 뭔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여러 국가기관들, 특히 대통령실, 감사원, 국정원, 검찰, 경찰 등등, 특히 이제 정보와 어떤 안보, 그다음에 치안 이런 것들을 다루는 기관들에서 특활비를 많이 사용했는데, 정리하면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에 특활비가 2025년도에 예산으로 대통령실에 특활비가 올라왔던 거를 전액을 삭감을 했죠. 그 워딩들이 참 생생합니다. 그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특활비 삭감했다고 국정이 마비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워딩을 한 것으로 이런 언급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뭐 하는지도 모르는 그 대통령실 특활비 그거 뭐 없애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고 실제로 전액 삭감이 되었죠. 그 기억으로는 한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대통령실 특활비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 나니 무려 92억 원의 대통령실 특활비를 추가 경정 예산으로 슬쩍 끼워 넣고 이걸 또 승인을 받았죠. 국회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참 눈에 띄더라고요. 우상호 현 민정수석 이 부분 유감으로 생각한다. 유감. 예,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말이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에둘러서 유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본인들도 참 그냥 유감입니다. 유감. 네, 상당히 유감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언제 한 5년 전이 생각이 나지요. 저 책방 하시는 분, 문시성 가지신 책방 하시는 분이 그 당시에 내로남불을 엄청 그분과 그분 밑에 계시던 관료분들이 이 내로남불 엄청 많이 하시다가 그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네요. 다음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되셨는데 이분 배우자가 손세정제 관련 주식을 투자해서 상당한 이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지금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애당초에는 대통령실의 검증 과정에서 정은경 후보자는 좀 곤란한 건 아니냐라는 기류가 흘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냥 그 뭘 믿고 그러시는지 그냥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셨어요. 참 이것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누가 떠올랐냐? 안대희라는 분이 계셨어요. 안대희 이분이 과거 이제 검찰 출신이셨는데 대법관인가 헌재 재판관인가 이제 후보로 지명이 되셨는데 검찰을 그만두시고 변호사 생활을 하시면서 단기간에 상당한 수입을 올리셨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제 기억으로는 약 16억 원의 수입료를 1년인가 1년 반인가 뭐 하여튼 단기간에 하여튼 상당한 수입료를 올렸다. 뭐 이런 것이 밝혀졌는데 여론에 밀려서 이거 뭐 전관예우 아니냐, 이런 공직자가 너무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 단기간에 많은 재산을 확보한 것이 결국은 여론에 밀려 그것이 결격 사유가 되어서 낙마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로남불.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돼. 이런 특유의 우리 정치판에 아주 그런 좋지 않은 습관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떠오르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파치 헬기 사업이 전면 사실상 중단되었다. 아파치 헬기 뭡니까? 현존 세계 최고의 공격형 헬리콥터 육군에 배치되어서 이제 적 기갑 세력이라고 한다면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 어찌 우리 이즈랴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6.25 전쟁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우리는 단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못하던 전차를 수백 대를 이제 이끌고 그 불법 남침을 했던 그 6.25 전쟁 그 당시에 어떤 그 쓰라린 그런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방부가 포방부 아니냐, 화력 덕후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아가면서 대기갑 전력, 북한의 기갑 전력이 상당합니다. 물론 뭐 일부 유튜버나 언론에서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형편없다, 기름도 없다, 훈련도 안 돼 있다, 녹슬어서 굴러갈지 의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경적 필패라고 했어요. 경적, 적을 낮추어 보면, 가볍게 보면 필패, 반드시 진다. 전쟁의 인류 역사에 아주 거의 진리에 가까운 교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K2 전차, K9 자주포 등 기갑 전력, 기계화 전력에 상당한 투자를 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제 현존 세계 최강의 공격형 헬기인 전차 천적 탱크 킬러라고 하는 아파치 헬기를 미국으로부터 아주 많은 예산과 공을 들여서 이제 도입을 해서 전력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관련된 예산을 전액을 삭감을 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물론 뭐 이재명 정부의 어떤 뭐 민생 대책, 뭐 추가 경정 예산 관련된 것이어서 뭐 그렇다 치더라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뭐 다 아다시피 소년공 시절에 어떤 그 부상을 당해서 이제 군대를 병역 면제를 판정을 받으셨어요. 뭐 그거는 상당히 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로 인해서 이분이 이제 군대, 국방, 안보에 대해서 약간 좀 안일한 판단을 하시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위반하시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과 안보는요 99.9%도 안 돼요. 99.9%, 100%여야 됩니다. 아니 120% 정도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인류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6.25 전쟁이 발발했는데, 과연 1950년 그 전날인 6월 24일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내일 전쟁 날 거다. 내일 북한군이, 인민군이 전 전선에 걸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남한으로 이제 진격을 할 것이다 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거 말고도 세계 인류사 전쟁사를 들여다보면 안일한 대처는 곧 거의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맺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아파치 헬기 사업 도입도
나중에라도 추후에라도 다시 계속 원안대로 최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분 정도 지났는데요. 동인초사 방송 모자라고 부족하고 좀뭐 틀린 내용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감정이 상하는 것도 있을 것이지만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국가 조국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편안한 하루 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